개장 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들만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체크하고 전략 정비하는 시간, 금요일 이 시간은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그리고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또 교보증권 윤여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부터 확인해 보시죠. JP모건은 한국은행이 내년 초까지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 기준금리가 연 3.25%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3조 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대규모 원전 사업 수주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13년 만입니다. LG이노텍이 테슬라와 1조 원 규모의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 계약을 진행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갤럭시 Z4 시리즈 폴더블 폰을 공식 출시합니다. 삼성전자는 국내 사전 예약 대수 97대를 기록하며 하루 평균 사전 판매 대수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넥슨의 하반기 기대작 히트2가 출시 첫날 16시간 만에 매출 50억을 기록하며 출시 이틀 만에 100억 원 돌파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전날 주가는 신작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 속 17% 급락 마감했습니다. 토스가 2,300억 원 규모 투자를 추가로 유치했습니다. 이번 투자에서 토스가 인정받은 기업 가치는 8조 5천억 원 수준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 와우, 한수원 3조 원 규모의 사막 원전 수주에 성공을 합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 13년 만에 바라카에 이어서 이집트로 대규모 해외 원전 수출에 성공한 K원전. 이제 정말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그 누가 부정할 수 있을까요? 이번 계약이 이제 앞으로 체코라든지 폴란드 같은 해외 수출에도 좀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제 3조 원 규모의 이집트의 엘다바 원전 건설을 수주했다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려왔는데요. 대규모 원전 사업 수준 보니까 2009년도에 아랍에미레이트의 바라카 원전 이후에 13년 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인데요. 중동에 이어서 이제 아프리카 원전에 이제 처음 진입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현재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인 체코나 폴란드에 지금 발주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아마 대규모 수주에도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주 내용을 한번 살펴봤더니 총 사업비가 40조 원 규모입니다. 1,200메가와트급이고요. 원전 4기를 엘다바에 건설하는 어떤 계획인데 일단 이번 계약으로 원전 4기와 관련된 그 80여 개의 건물과 구조물을 건설을 하고 이제 기자재까지 공급하는 이런 대규모의 어떤 수주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계약이 의미 있는 건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 국가에 처음으로 이제 원전 시장에 진출했다는 건데 뭐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뛰어나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실 거고 전 세계가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아프리카 처음으로 진출했고 이미 이 기술을 인정받았다라는 어떤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또 아프리카 다른 국가의 또 원전 시장을 우리가 또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첫째 굉장히 쾌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이제 아무래도 기술력이 이제 인정받게 되면은 여러 국가에 또 소문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원전 관련주들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있는 종목들 실적을 위주로 한번 뽑아서 잘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를 볼 때 실적 위주로 좀 뽑아보자라고 결론을 또 지어주셨는데 사실 이 뉴스를 보면서 지금 시장은 하락을 해도 반등을 해도 결국 주도주는 끝까지 주도주구나 싶었는데요. 과연 우주의 기운이 정말 끝까지 태조 이방원에 몰릴지가 지금 투자자들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사실 원전주는 지금 종목별로 선별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신규 매수 접근하실 분들, 아직 포트에 원전주 없으신 분들은 지금 들어가기에도 좀 괜찮은 종목이 있을까요? 예, 사실은 뭐 말씀하셨던 뭐 태조 이방원 중에서 원전은 그래도 좀 아직 출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대장주로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한전 KPC 정도가 KPS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수주 잔고가 14조가 넘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뭐 3년치 일감을 확보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대장주의 움직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좀 진입이 가능한 뭐 중소형 종목 2개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첫 번째로는 이제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 뭐 실적에 대한 건 어떻게 보면 좀 하반기에 좀 터닝 어라운드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원전과 관련돼서는 지금 뭐 전반기에는 좀 적자가 났었습니다. 적자가 났었고 특히 영업 손실이 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원전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이제
전 정부부터 좀 이어졌던 이런 그러한 좀 부분들로 인해서 좀 상당히 좀 실적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하반기에 계약이 큰 이제 어떻게 보면 용역들의 입찰이 좀 예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뭐 이제 실적의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제 눈에 들어온 게 이제 우진이라는 종목입니다. 특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계측 분야에서 상당히 강한 업력을 좀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한국 수력 원자력이 좀 수여하는 최고 등급이죠. Q 클래스 인증을 좀 획득을 하면서 기술 경쟁력까지 인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신사업으로 좀 공을 들이고 있는 게 이제 방사능 제형 사업과 그다음에 소형 모듈 원전 MSR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MSR 관련돼서도 상당히 좀 개발이 많이 진척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충분히 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 다 지금 박스권 안에 있고요. 이제 좀 박스권을 뚫어내려는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 같은 경우 신규 진입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주 안에서도 지켜볼 만한 종목들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주도주 섹터에 이은 시장의 핫 키워드, 또 환율과 수급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이슈는 지속되는 외국인의 매수 이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1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환율. 하지만 나 소장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핵심은 원화 약세보다 유로화 위안화 약세에 있기 때문일까요? 지금 원화 약세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실히 지금 외국인의 수급은 우리나라 자금을 향하고 있습니다. 나 소장님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죠. 오래전에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희들 문제를 잘 봐라. 문제를 잘 보면 그 안에 답이 있다 그러는데 그때는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요즘 이해합니다. 우리 방금 전에 해생커님 보였던 뒤에 화면 한 번만 더 기사 내용 보여주시죠. 저기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한국 주식 너무 싸네. 이게 1번 답입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 대국 중에서 특히 경제 10위권 안에 있는 국가 중에서 주식의 퍼가 10배 미만, 즉 우리 한국같이 8배, 9배 된 나라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런 국가가. 즉 대한민국 주식이 지금 가장 싸다는 것이고요. 2번이 뭡니까? 외국인 강달러. 우리 원화가 약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강달러라고 표시가 돼 있죠. 그러니 당연히 사겠죠. 우리 국내는 뭐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기관들이 국내 투자 30, 해외 투자 50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가 더 크죠. 그런데 미국은 자국 기업이 워낙 크다 보니까 미국의 기관들은 미국 국내를 더 많이 차지하고 해외를 더 적게 하겠죠. 그런데 일본에도 투자하고 중국에도 투자하고 유럽에도 투자하겠죠. 주식 투자를.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 국가의 환차손이 대한민국 환차손보다 더 크다 이겁니다. 그럼 당연지사 한국 주식은 팔면 안 되겠죠. 자, 기사 내용에서 이미 답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만 이렇다고 해서 앞으로 그럼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몇십 조씩 계속 살 거냐? 그건 기대하지 않습니다. 일각에서 보는 대로 지금은 베어마켓 랠리다. 즉 다시 말해서 한국 주식이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으로 보고 있고 또 일부 외국인들은 숏커버링 다시 말해서 주식을 공매도를 쳤던 것이 지금 많이 올라오니까 환매수하는 것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장세 저는 너무 크게 기대 안 하고요. 가장 일반적인 퍼 10배 기준으로 하면 2,60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2,600까지는 외국인들이 사겠지만은 그 위까지 올리는 매수는 아직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600포인트까지는 그래도 외국인의 자금이 우리 시장을 향할 수 있다라는 말로 좀 결론을 맺어주셨고, 자, 그럼 이렇게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될 때 돈이 쏠렸던 종목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이 담았던 종목 중에 우리가 다시 좀 복귀해 볼 만한 종목 있을까요, 윤여민 팀장님? 예,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을 좀 다시 체크해 보면 결국 이제 저퍼에 대한 매력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숏 커버링에 대한 부분들 혹은 뭐 이제 장기 투자 성격으로 좀 들어온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외국인들은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뭐 태조 이방원에도 상당히 좀 많은 매수세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싼 종목들이 이제 대부분 어떻게 보면 가치주뿐만 아니라 성장주에도 좀 다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지수가 많이 흔들렸고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저는 이제 상당히 좀 사고 싶었던 종목들의 좀 매력적인 좀 밸류에이션 구간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트레이딩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어떤 그런 구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실적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좀 저퍼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뭐 금융주라든지 보험주 같은 어떤 이런 좀 가치주로도
수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성장주로도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좀 몇 가지 좀 제가 좀 토픽으로 좀 갈 수 있는 그 종목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좀 반도체 관련돼서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또 이제 향후에 좀 전망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싸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좀 약간 섹터를 나눠서 보다 보면 뭐 DDR5 관련주라든지 또 이제 소켓 관련된 섹터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반도체 중에서 좀 아웃퍼폼하는 좀 모습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DDR5 같은 경우는 뭐 아비코전자, 뭐 TLB, 그다음에 이제 소켓 관련돼서는 ISC, 뭐 리노공 같은 종목들 뭐 상당히 실적도 좋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싸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한번 눈여겨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 주목하고 계시는 윤여민 팀장님의 말씀 잘 들어봤고요. 다음 이슈. 사전 예약 지금 100만 대 육박했습니다. 삼성 신제품 폴더블 폰 오늘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번에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근데 처음 폴더블 폰을 써보는 거니 좀 저는 장단점이 확실하구나 개인적으로 느꼈거든요. 근데 이번 시리즈는 확실히 사전 판매부터 너무 반응이 좋은데요, 김 대표님? 네, 맞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복권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선보이는 갤럭시 폴드 G 그리고 갤럭시 폴드 Z 플립 4 사전 판매가 100만 대에 육박했다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흥행 신기록을 세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전작인 그 플립 3와 폴드 3의 어떤 판매량이 7일간 92만 대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5.4% 증가한 수치다라고 이제 삼성에서 발표를 했고요. 일단 삼성전자 지금 현재 목표가 폴더블 폰의 대중화죠. 거기에 뭐 많이 다가섰다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날 신제품 언팩 행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기자간담회 할 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폴더블 폰 1000만 대 이상의 숫자를 찍는 원년을 만드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초기 흥행을 위해서 물량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다. 사실 이제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죠. 최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기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는 이런 발표를 했었는데 일단은 최근에 보니까 SK텔레콤이 4세대 폴더블 폰의 사전 판매량 연령대를 분석했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는데 보니까 20대에서 30대 고객이 전체 예약 가입자 중에 60%나 차지했고요. 보니까 플립4의 20대, 30대 여성이 37% 그리고 폴드4의 30대, 40대 남성이 52%를 차지했습니다. 어쨌든 뭐 삼성전자는 폴더블 폰의 초반 흥행 요인으로 가격 정책을 뽑았는데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최근에 환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지난해와 같은 가격으로 출시를 했다는 게 사실 상당한 효과를 좀 가져왔다라고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것과 함께 공시지원금도 각 통신사별로 봤을 때 굉장히 높아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식 출시는 26일로 이제 예정되어 있고요. 오늘이죠. 오늘 발표되는데 일단 실적에 과연 어떻게 기인할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사실 폴더블 폰에 본격적으로 진출해서 이 정도 인기 끌고 있는 휴대폰이 전 세계에 없기 때문에 뭐 애플이나 다른 데 나오기 전에 삼성이 좀 이 스타 제품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시장을 이미 좀 장악을 해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삼성전자나 아니면 관련주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것들 보시면서 이제 성장성을 좀 생각해 보시고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모두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부터 시작된 사전 예약 흥행 소식에 일단 폴더블 관련주들은 바닥을 잡고 반등은 모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점 대비 사실 너무 빠져 있습니다. 그럼 투자자분들은 반등 시 비중 축소가 답일까요, 팀장님? 사실 이제 앞에서 이제 드렸던 말씀과 약간 좀 맥이 닿아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모든 종목들이 대부분 다 싸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자리를 잡고 있다,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이 갤럭시 G 폴드 4 그다음에 플립 4 관련돼서도 제가 볼 때는 좀 그러한 관련주들도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 좀 컨셉에 좀 연장선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사실 조금씩은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좀 시장이 좋다 보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갤럭시 Z 관련돼서 좀 올라가는 건지 시장이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구분 힘든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종목들에 대한 어떤 목표 주가는 상당히 높게 지금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플립 4나 이제 폴드 4 관련돼서 뭐 이제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많이 떠오릅니다만 저는 이제 KH 바텍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지금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증권가에서 보게 된다면 거의 뭐 지금 상황에서 40% 이상의 좀 업사이드를 좀 보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분기 실적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다만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3분기 예상 매출액 같은 경우는 2분기 대비 3.5배입니다. 3.5배 늘어난 지금 1,800억 원을 좀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흰지의 물량이 지금
하반기에 좀 상당히 좀 급속도로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측면을 갖고 있고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좀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결국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하고 있는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휴대폰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좀 밑에서의 어떤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애플 관련된 뉴스가 좀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아이폰 14가 어떻게 보면 출격되기가 예상된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시장, 특히 뭐 중국 시장에서 어떤 좀 애플과 삼성전자의 어떤 진검 승부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폼팩터 약간 좀 이제 폼이 다르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얼마나 좀 이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다른 결로 지금 어떻게 보면 매력 발산할 수 있는지가 좀 상당히 관건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폴더블 폰과 같이 고점 대비 떨어져도 너무 떨어진 종목 신세계로 한번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요즘 백화점을 가면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분명 아침 방송에서 경기 침체 우려라는 단어를 수십 번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백화점이라는 세상엔 경기 침체란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물건이 없어서 못 삽니다. 신세계도 돈 많이 벌었죠, 나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종목 분석, 기업 분석을 할 때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단순화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요즘 종목을 보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좋은 회사냐, 안 좋은 회사냐. 두 번째, 가격이 비싸냐, 싸냐입니다. 자, 여러분, 신세계 좋은 회사입니까? 나쁜 회사입니까? 무조건 최고 회사입니다. 국내에는 신세계하고 롯데쇼핑 그리고 현대백화점이 가장 백화점의 탑3를 이루고 있습니다. 상장 기업에서. 자, 그러면은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신세계가 주가가 고평가받고 있냐 저평가받고 있냐 이것만 정확히 판단하시면 됩니다. 경쟁사인 롯데쇼핑이 지금 퍼가 15배입니다. 현대백화점이 지금 퍼가 5배입니다. 신세계는 퍼가 몇 배입니까? 네, 12개월 세능패가 4배입니다. 지금 시장 퍼가 8배, 9배인데 신세계는 그중에 또 절반밖에 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좋은 회사가 엄청나게 저평가받고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됐죠. 그런데 그럼 실적이 계속 안 좋아질까요? 아닙니다. 방금 해수앵커님 말씀대로 지금 백화점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기랑은 또 다릅니다. 의류라든가 고급 의류라든가 명품이라든가 화장품 부분요. 말 그대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지금 30%가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130%가 증가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 신세계가 저점에서는 조금 올라온 감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신세계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피부로 체감하는 경기와 지금 우리가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경기가 좀 다르다. 좀 단순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요. 이번에도 조금 아이러니한 종목입니다. 넥슨 신작 이슈 다뤄볼 텐데요. 하반기 기대작으로 꼽혔던 넥슨의 신작 히트2가 지금 정식 출시를 했는데 어제 출시를 했습니다. 첫날 최고 매출을 찍었는데 그런데 어제 주가 급락하는 거 보고 정말 식겁하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주가는 왜 이렇게 빠졌나요, 김 대표님? 일단 보니까 요즘에 올 하반기 게임 업계 실적 가능한 신작들이 속속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정작 게임 회사들의 이제 주가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관련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종목 선정에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일 말씀하신 대로 신작인 히트2를 공개를 했습니다. 넥슨 게임즈 주가 종가 기준으로 16.86% 급락 마감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게임돌이라고 하죠.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현금도 많이 넣습니다. 게임도 많이 해온 입장으로서 사실 이 히트2는 MMORPG 게임인데 이번에 나온 평가가 넷마블의 예전에 리니지2 레볼루션과 첫날 매출이 비슷하다라고 했는데 좀 부정적 평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리니지를 모방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게임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MMORPG라는 이 게임 자체에 뭔가 한계성이 좀 굉장히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거기서 거기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저는 리니지2 레볼루션도 해봤고 어제 히트2도 이제 밤에 어제 급하게 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깔아서 한번 해봤는데 아직까지 그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작을 발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이 유저들은 새로운 뭔가가 계속 나와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사실 리니지 이후에 뭔가 획기적인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NFT랑 연결한다든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직 현실화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넥슨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신작이 공개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게임의 퀄리티가 올라가야 되고 그전과는 다른 게임이 나와야 된다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게임주들을 보실 때는 무조건 신작이 발표됐다, 매출 잘 나왔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매출에도 연속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항상 이런 건 유료 가입 서비스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뭔가 모멘텀을
이용하는 유저들에게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게임 관련주들은 무조건 신작 게임 발표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연 얼마나 새로운 게임을 발표하는지, 획기적인 게임을 발표하는지를 좀 보면서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또 게임을 하시고 좋아하시는 선영 대표님이시기에 이 이슈를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매출은 잘 나왔다고 하는데 워낙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정리가 확실히 됐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뉴스는요. 우리 그래서 결국 뭐 사야 되는지 신문에서 해안을 한번 얻어보죠. 올 하반기에 실적 예상치는 높고 주가는 싼 곳 한번 찾아봐야 될 텐데 증권가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 소장님? 네. 우리 좋은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제가 이걸 살짝 우리 주식 투자자 바꿔보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투자자는 크게 성공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의 상황, 2022년도 글로벌 경기의 상황이 지난 2000년대 초반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대 딱 기억나시죠? IT 버블로 인해서 전 세계 주식시장이 하락 국면에 들어갔고요. 또 그전에 그걸 막기 위해서 자금을 많이 풀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미국의 FRB가 고금리로 전환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지금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고금리로 가다 보니까 강달러 현상이 나왔죠. 이럴 때 우리 한국 주식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때 좋았던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저퍼주입니다. 저는 기업을 분석할 때 수안성으로 봅니다. 수익성, 안전성, 성장성 세 가지를 보는데 저퍼는 뭐죠? 앞에 1번, 2번이 딱 해당되죠.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퍼가 낮은 거죠. 두 번째, 퍼가 낮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은 안정합니다. 문제는 이제 성장성의 문제죠. 지금 그래서 요즘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정유 업종하고요. 철강 업종 중에서 굉장히 저퍼가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유에서는 먼저 GS하고 SOE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각각 퍼가 2배밖에 안 됩니다. 지금 시장 퍼가 8배인데 4분의 1밖에 평가 못 받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철강 중에서는 동국제강하고 대한제강의 퍼가 불과 2배입니다. 물론 지금 바로 근데 이제 저퍼주의 맹점이 있습니다. 저퍼주라는 것은 오늘 샀다가 다음 주 올라간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퍼주는 정말 기다림의 미학이죠. 저퍼주는 1년 중에 꼭 한 번 내지 2번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종목 찾기가 너무 힘드신 분은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에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정유와 철강 쪽에서 좀 공부해볼 만한 종목들 또 꼽아주셨고요. 그럼 윤여민 팀장님에게는 너무 이어지는 질문이 당연합니다. 윤 팀장님이 보시는 펀더멘털 탄탄한데 지금 위치 매력적이다 하는 종목 좀 압축해 주시죠. 예, 일단은 뭐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 눈여겨보는 종목 중에 지금 첫 번째가 이렌텍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전자담배, 그다음에 뭐 ESS, 그다음에 뭐 로봇 관련된 어떤 모멘텀을 가진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참 뭐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죠. 좀 많이 싸다라는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다만 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수급에 대한 이슈가 좀 있습니다. 오버행에 대한 어떤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달까지는 조금은 좀 조정에 대한 부분이 좀 계속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정을 어떤 떠나서라도 워낙 이제 퍼가 좀 낮기 때문에 실적 대비 상당히 좀 제가 볼 땐 저평가 매력이 좀 충분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부터 한번 이 종목에 대한 어떤 트래킹이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상당히 뭐 선전을 많이 하고 있는 뭐 루트로닉 같은 종목도 제가 볼 때는 실적에 대비해서 상당히 좀 퍼가 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2만 원대를 좀 넘었다가 다시 한번 좀 하회를 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태조이방원에 관련된 부분들이 워낙 좀 강하다 보니까 실적주로서 혹은 뭐 이제 펀더멘털이 강하지만 저평가 매력이 있는 섹터들에 대한 부분이 살짝 좀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적에 대한 부분들 또 저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믿으신다고 한다면 이 두 종목에 대한 관심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퍼 평가된 종목들 나 소장님을 통해서 네 종목과 또 우리 윤 팀장님을 통해서 지금 좀 접근해 볼 만한 종목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정규 시장에서 나스닥 지수가 급등한 이후 지금 미 나스닥 선물 주가 지수는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략으로 마무리해 보죠. 먼저 나 소장님이요. 네, 오늘 새벽에 눈 뜨고 아주 기분 좋았습니다. 미국 3대 지수 모두 올랐고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3% 가까운 급등세 보여서 우리 시장 오늘 좋게 출발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 좋다고 우리 시장 좋냐? 저는 그 의견은 동의를 못합니다. 미국과 우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본다면 제가 늘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종합주가지수가 2,600포인트 밑에서는 언제든지 저평가 현상이다. 특히 아까 우리 윤 팀장께서 말씀해 주신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는 지금 너무너무
저평가됐다고 봐요. 제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요. 지금 5만 원대, 10만 원대, 20만 원대 있죠. 이제 뭐 추석은 너무 가깝고 세월이 한 6개월 남았는데요.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사가지고 다음에 세뱃돈으로 5만 원짜리는 삼성전자 주고 10만 원짜리는 LG전자 주고 20만 원 줘야 될 우리 그 조카들한테는 현대차를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조금 올랐다 해서 앞으로도 계속 올라간다. 그런 생각보다는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 굉장히 저평가 상태이다. 이 마음만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선영 대표님의 전략도 들어보죠. 네, 앞에서 소장님께서 20년 전에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예전에 한번 처음 투자할 때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2001년도에 9.11 테러 있었죠. 2002년도에는 우리나라 월드컵 있을 때 북한에 도발이 있었고요. 2003년도에는 이라크전이 있었고 사스가 있었고 정말 어려운 시기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그때 어떻게 투자했냐면 너무 어려워가지고 다 포기하고 그냥 저퍼 종목에 투자했다가 딱 1년 넘게 안 받는데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났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도 굉장히 공감한 좋은 말씀 많이 잘 들었고요. 일단 오늘 어제 금통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습니다. 뭐 지수가 많이 올랐고 제가 어제 뭐 선방이 됐다는 부분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잭슨홀 미팅, PC 오늘 밤에 이제 발표합니다. 뭐 동식 통역으로 이제 저희 방송사에서도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일단 요거 발표되고 나면은 이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분위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우리나라 증시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 얼마나 이제 매파적으로 멘트를 할지가 좀 관건인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연준은 다 매파적으로 돌아 있기 때문에 너무 뭐 비둘기파적인 멘트를 기대하기보다는 이제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안정을 찾았는지 사실 지금의 가장 큰 문제의 시작점이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악재들이 얼마나 하나씩 조금씩 제거가 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투자를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하루도 잘 버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또 김선영 대표님 오늘 밤 11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파월의 입을 생중계해 주시는데 그 부분 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보증권 윤여민 팀장님의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죠. 예, 일단 저는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이 결국 이제 환율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제가 볼 때는 환율이 지금 최근에 급등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지금 상당히 좀 잘 버티고 있고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업종이 방어주가 아니었죠. 지금 성장주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환율이 어제 좀 살짝 밀렸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1,300원 전후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다시 돌아오는지 더 강화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도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수급이라든지 이런 환율에 대한 그 변화를 보면서 업종을 좀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최근에 보게 되면 섹터별 순환매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앞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5개 섹터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뭐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관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섹터별 순환매에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좀 매매 전략이 아닐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투자 뉴스와 전략 이번 한 주도 세 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교보증권 윤여민 팀장과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